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지간신경종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애청자분께서 댓글로 요청하신 주제입니다. 의외로 주변에 보면 이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꽤 있으시고, 저도 임상에서 몇 번 유사한 증상을 치료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지간신경종인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요청을 받고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이 지간신경종이더라고요. 워낙 요즘은 낯선 병명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받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치료를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런 유사한 증상을 임상에서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원인을 또 찾아나가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설명을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상담실로 가실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지간신경종입니다. 자, 지간신경종. 말이 좀 어렵지요? 손가락, 발가락 지자고요. 사이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에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가락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자극을 받아서 두꺼워지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주로 발바닥에 2, 3지 사이,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가 제일 많고요. 주로 발바닥에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런 증상을 지간신경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간신경종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주로 여성에서 빈발을 하고요. 특히 중년에서 10배 정도 빈발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주로 여성분들이 신발을 좀 불편하게 신으시는 분들이 많지요. 불편한 신발을, 그죠? 그래서 굽이 높고 볼이 좁은 그런 구두를 신거나 신발을 신으실 때 더 빈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나 외상, 그죠? 그런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경 주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현재 원인이고요. 이런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기본적인 치료는 양방에서는 진통소염요법을 하죠. 진통소염제를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한방에서는 침이나 뜸, 약침, 봉독 등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처치를 합니다. 물론 이 기본 치료로 어느 정도 호전돼서 생활이 불편이 없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면 더 크게 고민하실 사항이 없는데, 문제는 이런 신발을 신지도 않으시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그 증상이 생길 때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리고 볼 넓은 신발을 신고 하시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막막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학적인 접근입니다. 이 그림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 있죠. 피부 분절입니다. 그러니까 척추의 신경이 내려가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렇게 지도처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정강이 앞으로 내려오는 L5 신경이 있습니다. 그죠? 척추 신경 중에 이 신경이 발등 쪽으로 가지요. 그리고 발바닥을 보면 여기도 L5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L5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지간신경종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5 신경과 꽤 연관이 많고, 이 L5 신경에서 어떻게 보면 지간신경종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인체 전체의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L5 신경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서 앞쪽으로도 가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죠? 허리 이 부분이나 그 아랫부분에서 이 신경이 내려가는데 부담을 받아도 발바닥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쪽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신경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꼭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건 한의학적인 접근인데요.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예. 경락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것이 위, 그죠? 위의 경락입니다. 위의 경락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정강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요. 이게 주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하나의 가지가 또 이렇게 내려가서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사이는 위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데 붓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간신경용도 위장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런 데가 뭉친다거나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침 이 부분이 양방적으로 보면 L5 신경이 내려가는 그 부분과 비슷하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볼 때는 이 발가락을 볼 때, 이게 위에도 뭔가 우리가 확인해 볼 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한의학적인 접근이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고려하는 사항인데요. 무슨 그림 같으세요? 예, 발바닥 지압점입니다. 발바닥에 장부를 배치해 놓고 지압을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간신경종이 빈발하는 부위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눈. 그죠? 충혈이나, 그죠? 눈의 피로, 녹내장, 백내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지압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간과 연관되어 있는 부위다. 이런 뜻이죠. 그 경락상으로는 사실 이 발바닥 쪽을 간하고 연관시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경락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어렴풋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걸 제가 마치 독창적인 것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뭐 정립을 해서 주장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 부분은 제가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발가락 이 부분이 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그죠? 첫 번째는 척추신경의 영향을 받고요. 발바닥이 말이죠. 그리고 위장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그렇게 기본 치료 있잖아요. 그런 걸 받고 가볍게 호전되면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뭐 그런 원인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생긴다거나, 그죠? 잘 낫지 않는다. 아니면 계속 재발을 한다. 이럴 때는 이런 나머지 세 가지 고려사항도 체크를 해보고 그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하면 효과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은 그 요청해 주신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제가 진료를 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점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지간신경종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피부 분절 있잖아요. 그죠? 피부 분절, 영어로 하면 피부 분절은 더마톰입니다. 더마톰. 더마톰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분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눈에 익혀 놓으시면 몸의 어떤 증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워낙 흔한 그림이니까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척추신경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라든가 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심시풀 한번 보시고요. 오늘 사례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임상에서 그런 증상을 어떻게 진료하고 어떤 팁을 가지고 치료에 참고하는지가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뭐 메일도 괜찮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자료로 정리해 볼 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청해 주신 분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제가 이와 유사한 증상을 임상에서 치료해 나가는데 활용하는 팁들이니까요. 한번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